손가락이 아프거나 붓는 경우에는 단순한 관절 문제뿐만 아니고 전신 건강 상태와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손가락 붓기와 통증이 있는 경우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이 붓고 아픈 이유는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전신 질환 있는 경우, 생활 습관에 의해서 또 약물 부작용,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관절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힘줄염이 있는데요.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악기를 많이 다루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손가락 힘줄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아픈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도 관절이 붓고 아프고 또 아침에 뻣뻣한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닳으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특히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끝마디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손가락 끝을 딱딱한 물건에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아프거나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아침에 손이 뻣뻣한 증상,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게 되면 손가락 마디가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에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힘줄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힘줄염으로 시작해서 방아쇠 수지 증상, 손가락을 펼 때 딱 걸려서 잘 안 펴지거나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힘줄염이 손목 쪽에 생기면서 두케르뱅병이라고 해서 엄지손가락을 굽혔을 때 손목이 더 아픈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교차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 부분에 힘줄이 교차하는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손목 쪽이 아픈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손가락에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손가락에 염증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팔도 많이 사용하고 손목도 많이 사용하고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팔꿈치 쪽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팔이 저리는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손목 터널증 같은 경우에도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려서 손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손목 터널증도 결국에는 주변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정중신경이 눌려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은 꼭 하나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힘줄염이 있으면서 또 방아쇠 수지도 나타날 수도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 두케르뱅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단지 부위에 따라서 아니면은 근육인지 신경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결론적으로는 이런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 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신질환에서는 내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이런 손가락이 붓고 아픈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신장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이 전체적으로 잘 부으면서 또 손발도 붓고 저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심장이 안 좋은 분들, 예를 들어 심부전이 있거나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몸이 붓는 증상, 하지 쪽에 붓는 증상이 잘 생기기도 하지만 손가락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신적인 내과 질환이 있을 때 또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붓고 아픈 경우에 이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할 때에도 이런 신장 검사도 같이 하고 간혹 심장 검사도 같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손가락이 붓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런 검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중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픈 증상, 그리고 조조광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고,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나타난 경우도 있어서, 이런 또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붓기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감별을 하려면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약물 부작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붓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손이 붓거나 아니면 얼굴이 붓거나 눈꺼풀이 붓거나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체액이 저류가 되면서 손가락이 붓고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기 전에는 손가락 증상이 없었는데, 약물을 복용한 다음에 손가락 붓기나 저림 증상이 생겼다면 혹시 약물 원인은 아닌지에 대해서 담당 주치의분과 잘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손가락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너무 짠 음식을 먹어서 몸 안에 나트륨 성분이 많아져서 체액이 저류가 되면서 손가락이 부을 수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또 폐경 전후에는 여성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손가락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장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도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손가락이 일시적으로 붓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증상이 반복되거나 저리고 아픈 증상이 심해진다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붓고 아픈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한데요.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동반된 다른 증상은 없는지, 손가락이 붓고 아프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찌릿하거나 저린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지 등의 증상을 잘 살펴보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나 류마티스에 관련된 여러 항체 검사, 그리고 콩팥이나 심장 같은 이상은 없는지, 혹시 몸 안에 단백질 성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는 뼈에 이상은 없는지, 관절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관절에 염증은 없는지, 힘줄염은 없는지, 또 다른 인대나 힘줄에 파열이나 다른 소견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일단은 과사용으로 인해서 생긴 경우, 손가락을 많이 사용해서 힘줄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손가락을 좀 쉬면서 염증이 가라앉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 좀 더 심한 경우라면 다른 치료들, 체외 충격파 치료나 주사 치료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액 치료도 병행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생 효과가 있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또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은 손의 사용을 좀 줄여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진행을 하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 있겠고요. 또 관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서 관절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힘줄염이나 아니면 힘줄염이 심해지면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생기거나 아니면 힘줄염으로 인해서 정중신경이 눌려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겼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또 체외 충격파 치료, 물리치료 등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해서 100% 재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는 최후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치료일 것 같고,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여러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외에 동반된 전신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액 치료나 영양 치료, 면역 치료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가락이 붓고 아픈 경우, 특히 이제 과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손가락 사용을 줄이고 손가락에 생기는 염증을 일단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너무 짠 음식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뻣뻣한 증상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 것, 그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손목 보호대나 손가락 보호대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아픈 경우에는 손가락이 전체적으로 아픈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 마디 한 마디만 딱 아픈 분도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한 군데가 아픈데 어느 쪽 한쪽 면만 또 아픈 분도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한 분을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제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왼쪽 두 번째 손가락에서 약간 엄지손가락 방향 쪽으로만 좀 아픈 분이 계셨어요. 근데 손가락 통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봤지만 이제 호전이 없어서 오셨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류마티스 질환이나 그런 건 아니었고 결국에는 손가락 힘줄에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 이제 손가락에는 힘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재근이라고 해서 손목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작은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검지손가락의 엄지 쪽 방향에 통증이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주사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그 근육을 치료하고 나서 수개월 된 손가락 통증이 사라진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이셨는데, 연세가 이제 60세 이상 되신 그런 노인 환자분이셨는데요. 손가락 끝마디가 울퉁불퉁해지고 손가락 끝마디가 많이 부어 있는 그런 분이셨고, 또 엄지손가락 쪽도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많이 아파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평생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셔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오신 분이셨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제 좀 적게 쓰게 하고 그냥 물리치료 해주는 정도 해서 이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퇴행성 관절염도 심하고 또 염증이 심해서 직접 이제 손가락 쪽에 주사 치료를 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 중에 이제 PRF 주사 치료라고 있는데, 이 주사는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을 이제 원심 분리시키고, 또 원심 분리시킨 혈액을 또 특수 기계를 통해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재생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가 있는데요. 그 PRF 주사 치료를 이제 손가락 쪽에 염증이 심한 부위에 해주고 나서 염증이 많이 가라앉고, 또 손가락도 좀 더 움직이는데 부드러워지고 뻣뻣함도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가락 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보통은 한 6번 정도 보통 2주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도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염증을 좀 빨리 가라앉히고 또 손가락 사용에 좀 무리가 없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여서,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이런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붓고 아픈 원인에는 단순히 관절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질환, 또 약물, 또 생활습관 등으로 다양한데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낫지 않는다면 진료를 꼭 받으셔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좀 더 빠른 치료를 하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